2021년에 비해 2024년 신용유의자로 분류된 인원은 52,280명에서 65,887명으로 25%나 급증했다. 3대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, K뱅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최근 4년간 누적 연체 금액은 200억 원을 넘어섰다.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0년 연체 금액이 25억 원에 불과했지만 3년도 안 돼 6.8배나 상승한 175억 원을 기록했다. 안녕하세요. 해피틀입니다. 오늘은 제대로 된 레버리지가 아닌 반대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소액 대출에 대한 문제점을 두 가지로 축약해서 제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. 예전에는 대출이라고 하면 신용대출, 담보대출, 전월세 대출 등과 같이 조금이라도 진입장벽이 있는 대출 상품들이었죠. 심지어 신용카드를 만들 때 제가 처음 만든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4대 보험 직장에 가입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발급 신청을 해도 반려되었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카드사들도 경쟁과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그런 규제가 많이 풀려 있죠. 더불어 요즘에는 카카오뱅크나 토스, K뱅크와 같은 1금융 인터넷은행부터 각 지점들을 두고 있는 은행까지도 소액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경제관념이 자리 잡히지 않은 20대들조차 낮은 문턱에 현금 3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를 무리 없이 대출할 수 있는 상황이죠. 많은 사람들이 이자가 얼마라는 사실만 알지 이것이 불러오는 숨은 여파를 실감하지 못합니다. 당장에 자신에게 없는 300만원을 받아서 사고 싶은 것에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이 멀어 약정을 훑어보지 않고 빠르게 동의를 하고 돈을 빌리죠. 그리고 그 빌린 돈은 여행이나 사고 싶었던 최신 기기나 생활비 명목으로 단숨에 써버리게 됩니다. 공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로 이런 대출의 큰 단점은 자신의 돈으로 착각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. 그리고 대부분의 비상금 대출과 같은 소액 대출의 대부분의 수요자는 자신의 현금 보유액이 대출 금액의 100%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죠.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빌리는 이유는 현재 300만 원이 없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대출금은 이자를 넘어서는 이익을 가져오는 투자 상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생활비 명목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그래서 보통의 비상금 대출 금리가 2024년 기준으로 최소 8% 정도나 그 이상부터 시작이 됩니다. 10%로만 잡아도 300만 원이면 한 달 이자가 2만 원이 넘어가요. 이게 거의 최소예요. 최대한 자신의 신용 점수에 따라 기준금리의 가산금리가 붙어서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. 법으로 정해놓은 넘지 않아야 할 최고 금리가 20%예요. 이거에 비하면 손쉽게 빌릴 수 있는 돈이라는 이유로 이자가 엄청 높은 겁니다. 이렇게 생활비로 써버린 돈을 한 달에 몇만 원의 이자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원래 현금 확보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 사소한 대출 하나로 꽤나 금전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대출이지만 대출의 느낌이 아닌 나의 돈이라는 느낌으로 이 돈을 쉽게 써버리게 되죠. 아니, 쓸 수밖에 없어요. 돈이 없으니 비상금 대출을 한 거니까요. 그래서 경제적인 기본 개념이 자리 잡히지 않은 분들이 이런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약한 공격에도 아주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. 두 번째의 문제는 대출에 숨겨진 레버리지입니다.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뜻하는데요.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요. 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죠. 이게 대출에는 잘 보이지 않게 숨어있는 역의 레버리지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빌렸다고 생각해 볼게요. 금리가 10%라서 한 달에 이자 25,000원만 내면 자유다. 사고 싶은 거 미리 사고 25,000원 내면 개꿀이지.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300만 원을 빌렸을 때와 이제 그것을 갚아야 할 때가 생깁니다. 그때를 놓고 비교해 보자는 거예요. 돈을 갚아야 할 때는 그때 갚아야 하는 돈의 기회비용이 또 발생합니다. 온전히 300만 원을 갚는 것은 해마다 기본적으로 2-3% 정도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금의 인플레이션율도 반영해서 갚는 기간 동안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가치가 줄어들게 되고요. 현재 만약 300만 원이 갚을 돈이 아니고 유동적으로 쓸 수 있는 온전한 내 돈이었을 때는 이 돈으로 투자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기회비용도 더해야 합니다. 따라서 갚아야 할 대출 금액은 내야 할 이자 플러스 투자 기회 상실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계산해야 되고, 가지고 있는 현금은 받는 이자 플러스 투자 기회의 이익에 대한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. 대출은 아무리 소액이라고 해도 신중해야 하죠. 이 작은 금액이 연체가 되기라도 한다면
전산에 기록되어서 추후에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.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이 비상금 대출 연체가 6.8배나 상승했다는 것은 대부분이 경제관념이 자리 잡히지 않은 청년들이 쉽게 빌렸다가 안일하게 생각해서 갚지 않는, 아니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잡지 못해서 못 갚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. 집을 구매하는데 대출을 하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많이 알아보고 대출을 실행하지만, 위에 말씀드린 몇백만 원의 비상금 대출과 같은 소액 대출들은 크게 장벽이 높지 않다는 게 장점이자 큰 단점이라 생각합니다. 항상 대출을 할 때는 자신이 계약할 금리를 보고 나서 이 금리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.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. 첫 단추를 잘 꿰어야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겠죠. 많이 꼬여버린 실타래를 푸는 데는 꼬아진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. 올바른 경제관념과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후에 소비도 조절해가며 미래에 불러올 현재의 돈의 계획을 현명하게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.